네, 안녕하세요. 삼키한 IT 강의 백소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출 스택이랑 그다음에 메소드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호출 스택이랑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가 JVM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JVM이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 코드가 실행되는 곳이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구조가 3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출 스택. 이거를 콜 스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메소드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3종류로 힙 영역, 호출 스택 영역, 그 다음에 메소드 혹은 데이터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제 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스턴스, 객체랑 비슷한 단어죠. 그 객체가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 새로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힙 영역에서 생성이 되고 이제 처리가 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출 스택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가 실질적으로 작업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이제 메소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종료가 되면 이제 사용하던 메모리가 반환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메소드,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정보,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 같이 어떤 클래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구조가 3가지의 영역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지금 메소드의 작업 공간인 이 호출 스택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자바 소스 코드를 좀 마련을 했어요. 자,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어떻게 실행이 되고 끝나는지 이 호출 스택에서 실행이 돼서 끝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코드가 메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메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메인에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first method라고 나오는데 이 first method가 이제 호출이 되면 first method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모든 내용들이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종료가 되면 다시 실행이 됐던 그 호출이 됐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 다음 라인부터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메인 부분에서 코드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인이 시작이 되고요. 다시 엑셀 파일을 조금 열어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호출 스택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메인이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이제 메인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떤 이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irst method라고 해서 메소드를 호출을 하네요. 그러면 아직 메인이 끝나기 전이니까 메인 위에 first method라는 메소드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first method가 있는 곳으로 가서 봤더니 이제 first method 시작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econd method를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first method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first method 위에 이제 second method를 호출을 했고요. second method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 아래에 있네요. 이 아래로 가서 이제 second method 시작 끝이라는 문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나게 되면은 얘가 호출됐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first method가 있으니까 이 first method의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메인 위에 first method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second method를 호출을 했는데 지금 second method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second method는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호출 스택에서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first method가 남았는데 first method 끝이라는 것까지 실행이 된 다음에 first method도 끝이 나겠죠. 그럼 first method가 수행이 종료가 되면 이제 메모리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first method가 호출되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메인에 있는 나머지 부분까지 오버라인까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까지 종료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메인이 시작된 다음에 first method가 시작이 되고 first method 시작이 되고 얘가 시작이 된 다음 second method가 호출이 되네요. 그래서 second method가 호출돼서 끝이 나면 이제 first method, main method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first method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main이 끝이 나고 종료가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 스택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어떤 내용을 실행하고 이제 메소드가 종료되면 이제 메모리 반환해서 끝이 나는 형태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들어온 세컨드 메소드가 가장 맨 처음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마지막에 들어온 세컨드라는 메소드가 first out, 처음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를 이제 호출 스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 이런 호출 스택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기 호출이라고 해서 내 메소드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호출을 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낸 건데요.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팩토리얼 아시죠? 팩토리얼 4라고 하면은 이제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얼 4 이렇게 해버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결과를 나타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팩토리얼이라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제 우리 단어에서 얘기하듯이 이 팩토리얼이 하는 역할을 이 메소드가 해줄 거고요. 자,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n이라는 애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n이 1인 경우에는 그냥 1을 리턴을 해버리고 1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팩토리얼 자기 자신을 불러서 어떤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호출을 하는 것을 이제 재기 호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재기 호출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하면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메인에서 코드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메인에서부터 코드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4라는 숫자를 넣어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4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int n이라는 애한테 4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준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이 지금 현재 1이 아니니까 1이 아니라 요 else 부분에 있는 요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메인에서 팩토리얼 4를 호출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리턴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 n은 현재 4죠. 4 곱하기 팩토리얼 4 빼기 1, 3이라는 애를 이제 반환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럼 현재 팩토리얼 3이라는 애를 이제 호출을 했으니까 아직 팩토리얼 4가 끝난 게 아니죠. 팩토리얼 이제 3이라는 애를 호출을 했고요. 그러면 n이 이제 3이 되면서 이제 else 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반환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아직 팩토리얼 3이 끝난 게 아니라 팩토리얼 2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팩토리얼 2, 그리고 얘는 n이 1이 아니니까 2 곱하기 팩토리얼 n-1이니까 1이라는 거를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팩토리얼 2가 끝난 게 아니에요.
팩토리얼 1을 호출을 한 거니까 다시 팩토리얼 1을 호출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n이 1이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을 반환을 해주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팩토리얼 1 같은 경우에는 1을 반환을 하고 이제 종료가 되고요. 메모리가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남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팩토리얼 1이 반환한 숫자는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되면서 팩토리얼 2 같은 경우에는 그럼 2 곱하기 1을 반환을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팩토리얼 2가 2 곱하기 1을 반환을 하면서 얘는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고 이 팩토리얼 2가 2 곱하기 1이라는 숫자를 반환을 할 거고요. 이제는 팩토리얼 3은 그러면 3 곱하기 2를 반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3 곱하기 2라는 애를 반환을 어디다가 하냐면 얘가 호출됐던 여기로 반환하겠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반환할 거고 마지막으로 팩토리얼 4는 이제 4 곱하기 6을 곱해서 이제 메인에 있는 부분, 자기 자신이 호출됐던 부분으로 반환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4라는 숫자를 이 메인에다가 24라는 숫자를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시 한번 코드를 보니까 이 팩토리얼 4가 호출됐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반환하는 것도 이 자기가 호출됐던 이 부분에 이렇게 반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24라는 숫자가 반환이 됐죠. 자, 24라는 숫자가 메인에 얘가 호출됐던 곳으로 반환이 됐기 때문에 24라는 숫자가 프린트ln 안에 반환이 됐기 때문에 출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프린트ln을 안 써주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 하고서 실행을 시키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에 반환이 되긴 하는데 24라는 숫자가 여기에 반환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프린트ln으로 출력하는 걸 안 써줬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 팩토리얼 4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이라는 걸 가지고 재기 호출을 좀 같이 알아봤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숫자의 결과를 요 프린트ln 부분에 나타내서 출력을 해줬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반복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지금 팩토리얼 요거 대신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포문을 써서 int i가 4고 그 다음에 i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하나씩 감소를 시키면서 이제 sum이라는 애를 선언을 해볼게요. 선언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아이고, 지금 왼쪽에 있는 애는 프로그램이 잠시 멈췄네요. 왼쪽에 있는 sum은 sum 곱하기 i랑 동일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합대입 연산자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줄여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sum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지금 위에 있는 거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메소드 호출 결과 라고 적어 놓고요. 밑에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메소드 호출 결과랑 그 다음에 sum 포문을 돌려서 이제 4부터 1까지 i가 하나씩 감소를 하면서 sum에다가 누적시켜서 곱한 거랑 동일한 결과가 출력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재기 호출이랑 어떤 반복문을 돌려서 코드를 쓰는 거랑 뭐 재기 호출 대신에 반복문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기 호출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를 넣은 것부터 해서 1까지 곱해서 결과를 나타내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포문이나 이런 while문 같이 반복문을 써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동작을 하려고 하면 팩토리얼이라는 한 메소드를 써가지고 작성을 한 것보다는 이 코드가 왜 쓰였는지 생각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있고 좀 더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는 팩토리얼 같이 이렇게 팩토리얼처럼 제기 호출, 제기 메소드를 써가지고 나 자신을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써야지만 조금 더 간결하게 다른 사람이 봐도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제기 호출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보시면 제기 호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출 스택에 하나하나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메모리 사용한 다음에 반납하고 사용한 다음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메소드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을 봐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쓰느냐 혹은 제기호출을 쓰느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기호출하고 그 다음에 호출 스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항상 이제 감사드리고요. 직접 코드 작성해서 실행까지 해보시고 복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